자, 우리가 역학 시스템 파트 1에서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29초까지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다 잘 맞췄습니까? 네. 이 정도쯤 이야기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2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단원명은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그렇죠? 역시 그냥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학 시스템, 누구 역학 시스템이라고요? 뉴런. 뉴턴 역학 시스템입니다. 뉴런 해버리면 좋죠. 생명받아. 네. 그래서 뉴턴 역학은 크게 운동 법칙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 법칙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원래 운동 상태를 물체가 외력이 없었을 때 자기의 운동 상태, 즉 정지 있으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있으면 등속 직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관성의 법칙에서 관성의 크기하고 관성력의 크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관성의 크기는 뭐예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 그 자체입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그 자체의 운동 상태가 바꾸기 어렵거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 뭐 골프채를 치고 골프공을 꼭딱 치면 어때요? 뭐 300야드 날릴 수 있죠. 뭐 날려? 근데 골프공이 아니라 볼링공을 놔뒀어요. 그리고 골프채를 휘둘러봐. 골프채가 볼링공이 그렇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네요. 볼링공의 질량이 크다 보니까 볼링공 운동 상태를 바꾸기 어려워. 알겠어요? 네. 반면 관성력 해놨잖아요. 우리가 관성력을 많이 경험한 건 버스 급출할 때 뒤로 훅 쏠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 또는 버스가 급정을 했을 때 앞으로 쏠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관성력은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관성력은 방향, 벡터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우리가 급출발 때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참고로 자동차가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손잡이가 뒤로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F 관성력이 걸리고 있는, 운동 방향이 아니라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걸리고, 또한 이 물체에 중력도 있고, 즉 mg도 있고, ma의 마이너스 관성력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요 크기하고 같은 크기의 실의 텐션 장력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급출발한 버스의 손잡이가 뒤로 쏠리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뉴턴 운동 법칙에서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 이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거든 하겠습니다. 즉 같은 질량이면 힘이 1뉴턴, 2뉴턴, 3뉴턴함에 따라서 가속도가 A, 2A, 3A로 증가되겠죠. 반면 같은 크기 힘이면 질량이 2배, 3배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는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거든 하는 게 가속도의 법칙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잘못 적용해서 물리 낭패 보는 경우도 좀 많네요. 작용 반작용은 힘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중력도 당연히 상호작용이죠. 중력도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이때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다고요. 지구와 이 물체를 깎는 힘이나 물체나 지구 깎는 힘이나 뭐하다고? 같다고요. 이해됐어? 깡패 주먹이 내 턱을 때리나 내 턱이 깡패 주먹을 때리나 그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즉 깡패 주먹이 받는 힘과
네트워크에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된다고요. 다만 네트워크가 훨씬 아픕니다. 그런 게 단지 감각적인 수가 많아서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원명에서 운동량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을 얘기합니다. 속도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방향에 대한 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운동량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운동량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질량 단위 킬로그램과 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의 곱입니다. 미스텍. A라는 놈은 10kg짜리 줄게요. 2m per sec의 속력으로 오른쪽 간다고 해볼게요. A의 운동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 예, 20kg 미터 per second 됩니다. 중3 때 운동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까? 네. A의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2분의 1 FV 제곱하거든요. 산술에서 하는 거 나오니까 20. 예, 20줄 될 수 있습니다. B라는 놈을 보아요. B는 2kg짜리인데요. 10m per sec의 속력으로 오른쪽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B 운동량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0. 예, 이것도 20kg 미터 per sec을 쓸 수 있겠죠? 음. B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쓸까요? 2분의 1 FV 제곱하겠습니다. 100. 이런 100줄이죠. 자, A하고 B 질량이 서로 다르고 빠르기도 좀 달랐는데요. 그 둘을 곱한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하면 같다. 같습니다. 에너지도 같다고요? 그건 아니다. 에너지는 같지 않네요. C라는 놈을 볼게요. C는 2kg짜리예요. 왼쪽 방향으로 10m per sec의 속력으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C 운동량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20. 예, 이건 마이너스 20kg 미터 per sec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 오른쪽 가는 속력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A, B, C를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왼쪽 가는 것은 그 속력이 아니라 속도로 볼 때는 마이너스 10m per sec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BC는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지언정 운동량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크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메뉴가 되겠다고요. 하면 C의 운동 에너지는 100줄로 같습니다. 즉 내가 이 물체를 던지는 운동 에너지는 왼쪽으로 던지든 오른쪽으로 던지든 속력만 같다면 아래쪽으로 패대기 치든 속력만 같다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고 쓸 수 있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하나의 단어로 보잖아요. 임펄스 I 충격량인데요. 충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하네요. 충격량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힘을 준 시간의 곱으로서 우리는 충격량을 얘기합니다. 힘은 방해되는 정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힘은 벡터입니다. 따라서 충격량도 벡터라고, 즉 오른쪽으로 충격량인지 왼쪽으로 충격량인지 따져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X축 시간축 주고 Y축 힘 충격인데요. 힘과 시간의 곱, 요 면적을 우리는 임펄스 I 충격량이라는 힘을 쓰겠다고요. 근데 세상에 힘이 꼭 일정을 주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을 일정을 주는 거는 뭐 거의 중력에서 내려오는 이런 정도나 일정한 힘을 주는 거죠. 아셨어요? 네.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든지 내가 축구공을 발로 꽝 쳤을 때 일정한 힘을 축구공에 준다? 가능할까요? 힘들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태국수로 둘러싸인 이 면적 모두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임펄스 I. 그래서 충격이 되겠다고요. 내가 운동량과 충격 도대체 왜 한꺼번에 가르치니까 하는 의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 개념 하나 잡아내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충격량을 운동량과 함께 이렇게 공부시키니까 하네요. 여러분 이거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가속도를 한번 줄게요. 앞에서 등가속 운동할 때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즉 V 빼기 V0 T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이 면적의 의미는 뭘까요? 가속도와 시간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 자체가 아니라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공식이 바로 F 이퀄 MA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속도와 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고 하기 M.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정보도 질량이 곱해지면 돼요. 속도의 변화량, 충격량이라는 것이 속도의 변화량의 질량이 곱해지네요. 속도의 변화량, 이거는 V 빼기 V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거는 P 나중 운동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의 처음 속도, 이건 P0 처음 운동량이죠. 즉 P-P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예요. 물리원 역학을 지지하는 양대 산맥으로 첫 번째 식을 쓰겠습니다. 임펄스 I는 힘과 시간의 곱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량과 충격량 요 관계식 나오면 요 식 한 줄 일단 가장 먼저 써놓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질량 M이 2kg짜리고 V0가 1m/s의 속도로 오른쪽 가고 있는 와중이었네요. 여기다 내가 힘을 줄게요. 만약 힘을 4N 힘을 일정하게 3초간 준다 할게요. 그래서 3초 후에 V3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야 힘을 그냥 4N 일정하게 줬다고? 그래? 그러면 등가속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겠냐 하겠네요. 등가속 운동식 F 이퀄 뭐 쓰다고? MA. 힘은 뉴턴이 4N 줬어요. 질량 2kg짜리예요. 그렇다면 가속도는 2m/s 제곱의 가속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등가속 운동식 아까 V 이퀄 V0 플러스 AT 했잖아요. V 이퀄 V0 플러스 AT에서 3초의 속도는 처음 속도가 1m/s를 했고 가속도가 2m/s 제곱 시간 3초 달랬으니까 오케이 7m/s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원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하자고요.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 공식 한 줄 쓰고 시작하자. 임펄스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게 운동량 변화이더라. 힘을 얼마 줬다고요? 4m 줬어요. 시간 얼마 달랍니까? 3초 달랍니다. 그랬더니 운동량이 변화량, 이건 P 나중 운동량 2kg짜리가 V3 3초 후에 2kg짜리가 처음 속도 얼마예요? 1m/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참고로 우리 힘과 시간의 곱에 해당하는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세가 되는데요. F 이퀄 MA를 통해서 뉴턴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킬로그램 미터/세컨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세컨 하나 치우고 나면 뉴턴 세컨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물리에서 단위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V3는 산소계산해 보면 이것도 7m/s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쌤, 뭐 아무리 봐도 F 이퀄 MA 뭐 V 이퀄 V0 플러스 AT 이거 쓰기 훨씬 편한데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등가속 운동 공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가속일 때나 V 이퀄 V0 플러스 AT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등가속이 아닐 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즉, 이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저 1번 등가속 운동 공식이에요. 힘이 이딴 식으로 주어졌으면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평균 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런 류의 문제가 있는데요.
야공 0.2kg짜리 줄게요. 네. 0.2kg짜리 야공이 40m/s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배트에 부딪혔네요. 배트에 부딪히면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20m/s 속력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딱 볼 것 같은데. 자, 완전 반대로 이렇게 튕겨나갔다고 한다면 이때 임펄스 I 공이 받은 충격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여기 힘에 대한 정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시간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운동량의 변화를 따져주면 될 것이야 하겠다고요. P 처음 운동량은 됐습니다. 0.2kg짜리가 40m/s니까 얘는 8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kg/s/s를 쓸 수 있죠. 네. 그럼 나중 운동량 어떻게 쓸까요? 나중 운동량 어떻게 씁니까? 이게요 20m/s 정도 왼쪽 갔다 했잖아요. 네. 오른쪽 가는 것을 플러스 속도 잡으면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 속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어차피 질량이 0.2kg짜리 바뀔 거 없죠? 네. 마이너스 4kg/s 되겠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 빼기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kg/s의 운동량의 변화를 보겠고 충격량 보겠습니까?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라고 볼 테니까 저를 치려면 12N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퀘스천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공이 받은 힘이 클까요? 배트가 받은 힘이 클까요? 맞죠. 예, 그렇죠. 같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 자체가 임펄스 I 배트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요? 라고 하더라도 아 이건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기는 물론 방향 반대가 되겠죠. 알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임펄스 I는 힘과 시간의 곱인데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식에서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의 동일한 케이스를 줘보자고요. 즉 똑같은 계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바닥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멈췄대요. 그러면 처음 바닥에 떨어질 순간 속력이 같겠고 나중에 멈췄다 했으니까 처음에 바닥에 닿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나중에 멈췄으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도 서로 같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동일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하나는 좀 쿠션 바닥에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충돌했고 하나는 시멘트 바닥이에요. 금방 짧은 시간 만에 충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힘을 주는데 누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놈은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의 동일한 상태에서 충격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간이 길게 걸리는 놈은 좀 힘의 크기가 작게 걸리겠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놈은 좀 큰 힘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면적과 하얀 면적 크기는 서로 같은데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노란 쪽,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짧은 쪽이 크게 걸려요. 그래서 반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한 케이스에서 델타 T가 증가된다는 것은 힘 F가 감소. 이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는 것입니다. 충격력이 작다라는 것은 덜 다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겠다고요. 우리가 멀리뛰기를 하면서 바닥에 착지할 때 시멘트 바닥에 착지되면 짧은 시간 만에 충돌이 완료됩니다. 그럴 때는 무릎이라든지 이런 쪽에 큰 힘이 가해지겠는데요. 만약 모래사장에 우리가 착지를 하면 모래가 툭 밀리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우리가 뭐 권투 시합 같은 거 할 때 그냥 맞는 것보단 헤드기어가 있으면서 그 헤드기어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면 좀 덜 다칠 수 있겠지 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우리 일상 주변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줄여주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아까 봤던 자동차 범퍼도 마찬가지로 범퍼가 찌그러진 거에 대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여러분들 농구화 같으면 농구화 신발 위에 쿠션이 두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꾹 눌러지는 과정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차키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무릎을 굽혀주는 과정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혹시 그런 말을 마음 들으면 안 되겠는데, 아 공부 안 돼 하면서 한강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만약에 그 물이 얼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어요. 얼어 있다면 충돌 시간이 좀 짧겠죠. 근데 물이었다면 오르륵 내려가는 과정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줬을 때 충격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 식에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뭡니까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 힘의 크기가 동일한 상태에서 델타 T가 증가하면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에 방사시간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주포 포실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화약이 터지면서 장약이라는데 장약이 터지면서 포를 밀어내는데 포실이 짧으면 힘을 좀 짧은 시간밖에 못 받아요. 근데 포실이 길면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날아가 속력이 더 빠르겠고 더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FPS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저격수, 스나이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걔네들은 총실 짧은 이런 거 갖고 저격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긴 총실 가집니다. 볼링 선수가 볼링 볼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팔로 스윙을 쫙 밀어주면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면서 충격량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고요. 같은 식이지만 물론 관점은 이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형태도 델타 T가 증가되면 P, 나중 운동량이 더 커진다. 또는 운동량의 변환이 더 커진다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네. 야구선수 홈런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왼손 타자라면 일루 방면에 훨씬 더 강한 타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흔히 잡아당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구 배트에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AB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A의 속력이 좀 더 빨랐는가 봐요. A가 B를 뒤에서 막았답니다. 그렇다면 A가 B의 가해주심과 B가 A의 가해주심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이 둘은 크게 같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팔도트로 쿵 박았어. 팔도트로 받는 힘이 크다고 오토바이 받는 힘이 크다고? 똑같아요. 대신 방향 받아야 되겠죠? 충돌 시간은 델타 T A, 델타 T B 이거 똑같죠? 나는 1초 박혔는데 트럭이 2초 박혔대. 맞지 말이에요? 아닌데요.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뭡니까? 예, A의 충격량이고 이 둘을 곱하면 B의 충격량인데요. 역시 충격량이 크기는 같아요. 뭐가 반대라고? 방향은 반대라고요.
근데 충격량은 뭐였습니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 즉, 한 놈 운동량이 감소하면 다른 놈 운동량이 증가해요. 그럼 감소한 운동량은 운동량과 증가한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M1이 V1, M2가 V2의 속도로 충돌 전에 꽝 부딪혔대요. 그러면 A라는 놈이 V1 프라임의 속도로 B라는 놈이 V2 프라임의 속도로 움직여 나갈 때 충돌 전후에 한 놈은 운동량이 감소하고 한 놈은 운동량이 증가했으니까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식을 쓰겠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서로 같습니다. 충돌 전에 M1 V1 플러스 M2 V2라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라는 나중 운동량의 총합과 서로 같거든 하겠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물레온 과정에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꼴인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이다 에서 파생된 식이 추가적으로 운동량 보존식 요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참고로 이 충돌 과정에서 우리는 충돌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충돌 종류를 우리는 완전 탄성 충돌, 완전이란 말을 빼고 그냥 탄성 충돌 해도 됩니다. 비탄성 충돌,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충돌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운동량, 보존, 이건 세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근데 꽝 충돌한다 할 때 그 꽝이라는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충돌 과정에서 열도 나고 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납니까? 하는데요. 완전 탄성 충돌은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해요. 꽝 소리 주셔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체가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요가는 없어요. 없는 충돌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면 이제 기체 문제 충돌한 과정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만든 물체 중에서도 그 우주 탐사선 지나갈 때 스윙바이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고 행성의 그 이제 스윙바이 통해서 행성의 운동량을 얻어가는 과정이라서 뭐 그런 경우에는 완전 탄성 충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반면 비탄 충돌은 역할적으로 보존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손실받아요. 이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역할적 손실의 맥스 최대가 되는 것을 완전 비탄 충돌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두 물체가 붙어 움직이는 경우에 역할계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반발계수 E를 볼 수 있는데요. 반발계수 E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 V1-V2 분의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 V1-V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반발계수 E를 볼 때 1로 나오면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반발계수 E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비탄 충돌이에요. 반발계수 E가 제로가 나오는, 그래서 같이 붙어 움직이는 V1 프라임, V2 프라임 나중 운동을 이게 같은 속도로 붙어 움직이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이때 역학의 손실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겠다고요. 아까 크게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고 손실받으면요, 이게 손실 맥스인데 혹시 증가하는 케이스는 없을까요? 있어요. 폭발형 충돌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 놈은
이것도 운동량 보존은 항상 일어납니다.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지 않는 충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Do you know 운동량 보존 하면 알아볼 거예요. 누구 누가 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할 에너지가 증가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없던 에너지가 생성됐다, 뭐 무한동력 이런 건 아니에요. 화약이 터지는 과정에서 화학적 에너지가 역할 에너지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압축된 용출이 풀리는 과정에서 탄산 포텐셜 에너지, 이건 이것도 역할 에너지죠. 그것들이 운동 에너지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맨날 철수가 0을 얼음판에서 밀었대. 그것도 역시 해준 일이 역할 에너지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 반박의 수기가 이보다 큰 케이스가 나온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230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소개할 수가 있었겠고요. 240페이지 심화 정리로 운동량 보존 요것들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24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25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되겠니?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요 253쪽까지 푼 뒤에 남은 시간 이 운동의 충격에 대한 고1 문제를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더 나눠줄 건데요. 그걸 풀어도 좋겠고, 오늘 여러분한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나눠줬는데 그걸 풀어도 좋겠고, 뭐 조금 내신이 쫄한데 내신 문제 좀 풀 거 있으면 주라 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